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제가 첫 책을 냈습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전쟁을 총정리한 별별 역사만의 캐릭터 교양 만화, 지금 책으로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대항해 시대 스페인의 아즈텍 정복전쟁입니다. 불과 1000여 명의 스페인 병사들이 인구 600만의 아즈텍 제국을 상대했던 전쟁인데요. 아마 역사상 가장 적은 병력으로 가장 거대한 적을 맞닥뜨렸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6세기 스페인 대항해 시대 신대륙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그곳에는 금이 지천으로 깔렸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인생 역전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금을 찾아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죠. 그 탐험대 중 페르난데스 데 코르도바라는 사람이 아메리카의 유카탄 반도를 발견했으며 그곳에는 금광이 넘쳐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메리카로 온 스페인 탐험대들은 그래서 유카탄 반도의 혈안이 되어 그곳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코르테스도 그중 하나였죠. 코르테스는 원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가 아메리카에서의 인생 역전을 노리고 18살이 되던 해 아메리카로 와서 온갖 줄타기를 한 끝에 우연히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의 눈에 들어서 원정 대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인생 라인 잘 타야 성공하는 거야. 자, 이제 관직은 얻었으니 돈을 긁어모을 차례다. 코르테스는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고 야심 또한 남달랐던 사람이었죠. 그런 코르테스가 유카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유카탄에 금이 많아? 거기엔 원주민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군사들 좀 데려다가 그깟 돌도끼 든 애들 다 몰아내면 거기 있는 금광은 다 내 거 아니야? 아니 아예 내 식민지를 세워버릴까? 이렇게 코르테스는 유카탄 반도를 점령하여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몰래 배와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불행히도 그것이 그의 상관인 벨라스케스 총독에게 들키고 맙니다. 벨라스케스는 뭐? 길바닥에 있던 놈 주워서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더니 왕초 노릇을 하려고 해? 그놈 원정대장에서 제명시켜버려. 그래서 코르테스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는 코르테스를 지휘관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코르테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와, 그렇다고 제명을 시켜버리냐?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하지만 코르테스는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무시하고 배를 훔쳐가서 600여 명의 스페인 군사를 데리고 몰래 유카탄 반도로 출발합니다. 말 12필과 대포 10문도 가져갔죠. 배 잘 쓸게 벨라스케스. 이제 니는 내 상전도 아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벨라스케스는 뭐야, 저 미친놈이 내 군사들이랑 배를 가지고 튀었어? 이 자식 잡히면 죽여버릴 테다. 빨리 코르테스 저놈한테 수배령을 내려서 저놈을 당장 끌고 와라 하고 코르테스를 쫓게 됩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포위망을 빠져나가서 유카탄 반도에 상륙하는 데 성공하죠.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코르테스는 겨우 따돌렸네. 자, 그럼 제군들 이 유카탄 반도에 있는 원주민 놈들을 몰아내고 금을 몽땅 털어서 황금의 제국을 만들어보자. 코르테스의 병사들은 대부분이 싸움꾼 출신이었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여기까지 온 욕심 덩어리의 거친 사내들일 뿐이었는데요. 이런 600명의 병사들은 처음으로 유카탄 반도에 진출하여 전쟁의 서막을 엽니다. 처음에 코르테스 일당은 금광을 찾아서 유카탄 반도 일대를 마구 들쑤시고 다닙니다. 일단 금광을 찾아라. 그것만 찾으면 너네 다 벼락부자 되는 거야. 그리고 혹시 원주민들이 방해하면 그냥 다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했던 코르테스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코르테스와 병사들은 유카탄 반도에 살던 원주민들을 맞닥뜨립니다. 대장님, 저기 원주민이 보입니다. 그런데 적대하고 공격할 줄로만 알았던 원주민들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거기 잠깐 금 찾나? 그래, 금 찾는다. 왜? 금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따라와라. 대신 우리와 동맹을 맺자. 오히려 코르테스 일당에게 금 있는 곳을 알려주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에? 뭐야? 우린 너네 침략하고 금 뺏으러 온 건데? 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야? 그것에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카탄 반도의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고 있었기 때문에 금이건 뭐건 간에 살기 위해서는 일단 코르테스 군과 동맹을 맺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것에 의아해진 코르테스는 잡아먹힌다고? 누구한테? 누가 너희를 먹기라도 하냐? 원주민이 설명하기를 아즈텍 제국 놈들이 우리를 사냥해가고 잡힌 사람들을 식량으로 먹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걸 들은 코르테스는 뭐야, 아즈텍 제국? 아메리카에는 너네 같은 원주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제국도 있었어? 당시 중앙 아메리카에는 아즈텍 제국이 최강의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아즈텍 제국에서는 그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국가 규모의 카니발리즘, 즉 식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국 주변의 원주민들을 사냥해서 한 번에 수만 명씩 잡아온 뒤 거대한 피라미드 위에 줄지어 세워놓고 한 명씩 심장을 도려내서 죽이고 시체는 피라미드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주워가서 먹게 하는 것이었죠.
한 축제에서는 죽인 사람들의 줄이 3km나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돼지나 소 같은 가축이 없던 아즈텍인들의 단백질 공급원은 주변에 있던 원주민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코르테스는 황당해합니다. 와, 이거 미친놈들 아냐? 니네를 잡아가서 먹는다고? 맞다, 죽일 놈의 아즈텍 놈들. 그런데 놈들은 너무 강하다. 하지만 너희들 보니까 무기 발달되었다. 그러니 너희와 동맹을 맺고 아즈텍을 몰아내고 싶다. 그때 코르테스의 야심에 찬 두뇌가 가동됩니다. 가만, 그러면 얘네처럼 아즈텍한테 잡아먹히는 원주민들은 아즈텍을 증오하겠네? 그럼 이런 얘들 모아서 대규모로 손잡아서 아즈텍 공격하면 아즈텍을 내가 통째로 꿀꺽할 수 있는 거 아냐? 당시 아즈텍 제국의 영토는 22만 제곱킬로미터나 되었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죠. 이것은 코르테스의 욕망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핍니다. 좋아, 그럼 이런 부족들 찾아다니면서 이 부족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리고 아즈텍을 쳐서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코르테스는 아즈텍 제국에게 희생당하는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모아서 동맹군을 만들고 그들을 모아 베라크루즈라는 중앙아메리카 최초의 스페인 식민지를 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코르테스가 원주민 동맹군을 모으고 다닌다는 정보는 아즈텍 제국의 황제 몬테수마 2세의 귀에 들어갑니다. 뭐? 피부가 하얀 자들이 소중한 우리 식량들을 끌어들여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피부가 하얗고 눈이 파란 스페인 사람들을 보자마자 신이 왔다고 생각하고 받들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서양인들이 과장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록을 보면 아즈텍인들 역시 그들을 같은 인간이라고 인지했다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죠.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서 몬테수마 2세는 그러면 쟤네가 금 좋아한다고 하니까 금 갖다 주면서 물러가라고 해라. 그러면 돌아가겠지. 그렇게 몬테수마 2세의 사절단은 베라크루즈로 가서 코르테스 일행을 만나고 그들에게 황금을 선물하며 어이 하얀 사람들, 우리 식량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황제 폐하의 명이시다. 황금 줄 테니까 물러가. 근데 그것 때문에 코르테스는 뭐야, 황금이 얼마나 많으면 먼저 주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아즈텍 제국엔 황금이 엄청나게 많나 보다. 그럼 얘네 겁줘서 더 많이 황금 가져오라고 해야지. 그리고 총을 빵 한번 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굉음에 아즈텍 사절단은 혼비백산하죠. 그리고 코르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황금 더 안 갖다 주면 이거 쏴버린다. 이거 총인데 맞으면 즉사야 즉사. 죽기 싫으면 니네 황제한테 가서 황금 더 갖고 오라고 전해. 엄청난 굉음에 놀란 사절단은 황급히 돌아가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2차 사절단이 옵니다. 이번엔 황금을 몇 수레에 꽉 채워서 가져오죠. 이걸 본 코르테스는 더 욕심이 나게 됩니다. 와, 황금을 수레째로 가져오네? 가만, 그러면 너네 수도에는 얼마나 금이 많겠냐? 니네 수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수도로 보내줘. 그러면 한번 봐보고 물러가 줄게. 그래서 사절단은 이를 받아들이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신비의 도시이자 아즈텍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으로 코르테스와 부하들을 초대합니다. 얼마 뒤 코르테스와 부하들은 마침내 유럽인 최초로 인구 25만을 자랑하는 아즈텍 비밀의 거대 도시 테노치티틀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런던이나 파리의 인구가 약 7만 명이었는데 25만이면 당시 거의 세계 최고로 번성했던 급의 도시였죠. 거기로 간 코르테스와 병사들은 눈호강을 제대로 합니다. 아즈텍 황제를 아련하고 온갖 황금 장신구들과 황금 석상 그리고 거대한 피라미드도 봤죠. 코르테스와 부하들은 와, 이렇게나 황금이 많다니.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되겠다, 이거 다 먹어버려야겠다. 그걸 모르던 몬테수마 2세는 코르테스와 부하들이 발달된 아즈텍 문명에 압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잘 보았어? 이것이 위대한 우리 문명의 가장 발달된 도시의 모습이오. 당신들은 감히 꿈도 못 꿀 대제국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잘 봤으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될 것을 당신들도 깨달았을 거요. 그러니 괜히 우리 식량들 건드리지 말고 황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물러가시오. 그렇게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와 부하들은 겁은커녕 이 테노치티틀란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지만 머릿속으로 열심히 궁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몇 주간 테노치티틀란을 실컷 구경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이 다 세워지자 코르테스는 귀족들을 다 불러 모으죠. 자, 요구대로 이제 우리는 돌아갈 테니 가기 전에 파티 한번 합시다. 황제랑 귀족들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대부분의 귀족들과 몬테수마 2세는 한데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코르테스 일당은 그 귀족들을 다 가둬버리고 황제마저 포로로 잡아서 감금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수뇌부가 마비된 테노치티틀란은 그렇게 어이없게 코르테스에게 점령되죠. 뭐야 이놈들, 왜 우리를 가두는 것이냐? 야, 이 야만스러운 것들, 사람을 고기로 먹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안 되겠어. 이제 여기 황금 다 우리가 가져간다.
다른 아즈텍 사람들은 일부 대항했지만 당시 아즈텍의 무장은 고작 가죽옷과 돌도끼가 전부였고 코르테스 병사들은 당시 최강의 톨레도산 강철이 쓰인 풀플레이트 아머로 무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수뇌부를 다 가둬버린 코르테스는 이제 닥치는 대로 아즈텍의 황금을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죠. 이제 내가 아즈텍 제국의 황제가 되는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코르테스는 황제 즉위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코르테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베라스케스가 끝끝내 우리를 찾았어요. 지금 우리를 토벌하러 함대를 끌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를 훔쳐간 코르테스를 끝까지 추적하던 베라스케스가 마침내 코르테스의 행방을 찾아내고 코르테스 토벌군을 조직하여 이곳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라스케스는 이 도둑놈 드디어 찾았다. 이 욕심으로 꽉 찬 불충한 자식 같으니 내 놈을 잡아 죽이고 폐하께 아즈텍을 통째로 바치겠다. 코르테스는 깜짝 놀라며 뭐라고? 이 집요한 자식, 내가 얻은 거 통째로 다 뺏기게 생겼네. 야, 여기 몇백 명 정도 남아서 아즈텍 놈들 감시하고 나머지 300명은 다 나 따라와라. 베라스케스를 막아야 한다. 그렇게 코르테스는 베라스케스의 코르테스 토벌군을 막으러 떠나죠. 그런데 싸우러 가기 전에 코르테스는 토벌군이 1200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장님, 알아보니까 토벌군이 1200명이나 된다는데요? 뭐야? 1200명? 어떻게 이겼지 얘기를? 우리는 300명 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자 부하는 대장님, 우리에게 널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 봅시다. 아하, 그래, 그거면 바로 해결되겠구나. 어서 그것들 쓸어 담아서 가져가자.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안 붙고는 못 베길 거다. 그렇게 코르테스는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자신만만해져서는 코르테스 토벌군을 막으러 갑니다.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황금이었는데요. 자, 저 토벌군 놈들이 상륙할 곳에 황금을 아낌없이 뿌려라. 그래서 코르테스의 병사들은 사방에 아즈텍에서 노획한 황금 덩이들을 흩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토벌군이 그곳에 도착하자 와, 뭐야, 황금이다. 얘들아, 진짜 여기는 황금의 땅이 맞나봐.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다. 다 쓸어 담자. 그렇게 모두들 미친듯이 황금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황금은 쭉 줄지어서 뿌려져 있었는데요. 토벌군들은 황금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황금을 줍죠. 그런데 그 황금 행렬의 끝에 다다르니 눈앞에 코르테스의 병사들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코르테스십니까? 코르테스와 병사들은 총을 겨눈 채로 토벌군에게 제안을 하죠. 맞다. 자, 얘들아, 너네 나 토벌하러 온 거 안다. 그런데 너네 지금 황금 봤지? 그거 내가 뿌려놓은 거거든? 나 따라오면 너네가 방금 주운 것의 100배쯤 더 얻을 수 있다? 쪼잔한 베라스케스는 버리고 나한테 붙을래? 붙겠습니다! 코르테스를 잡으러 온 토벌군 또한 출신 성분을 따져보면 모두들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곳 아메리카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르테스의 이 제안에 바로 넘어가서 코르테스 토벌군에서 순식간에 코르테스 지원군으로 변해버렸죠. 그렇게 1200명의 토벌군 중 무려 800명이 코르테스에게 붙어서 이번에는 코르테스의 병사가 1200명이 되어버립니다. 코르테스는 어이 베라스케스, 군대 잘 쓸게, 고맙다. 이걸 본 베라스케스는 망연자실합니다. 게다가 토벌군이 가지고 온 말 또한 코르테스에게 빼앗겨버려서 코르테스는 96필의 군말을 확충하기까지 하죠. 전역의 대부분을 상실한 베라스케스는 결국 이를 갈며 돌아갑니다. 베라스케스는 코르테스 내 이놈 언젠가 반드시 잡아 죽여버리겠다. 한편 코르테스가 이러고 있던 사이 때마침 테노치티트란에서는 명절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톡스카틀이라는 축제였죠. 그런데 아즈텍의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잡아온 원주민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피를 본 아즈텍인들은 흥분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코르테스가 남겨두고 간 군사들의 대장 알바라도였는데요. 알바라도는 시끄러, 저 야만인 놈들, 사람 죽이는 게 저렇게 즐겁나? 도저히 안 되겠다. 저런 놈들 안 죽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야. 저 사탄 같은 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알바라도는 군사들을 시켜 칼을 들고 일제히 축제판으로 달려들어서 홧김에 축제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내친김에 귀족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죠.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아즈텍의 양민들과 600명의 아즈텍 최고위 귀족이 학살당하죠.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도망칩니다. 황제인 몬테수마 2세까지는 죽이지 않았고 계속 감금해두죠. 알바라도는 망할 것들, 이제야 좀 속이 풀리네. 한편 도망친 아즈텍 사람들은 숨을 고르고 어디론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놈들 왜 우리를 갑자기 죽이는 거야?
게다가 고위 귀족님들도 600명이나 죽었어. 무기도 세고 무장도 단단해서 가만히 있어줬다만 저렇게 극악무도한 놈들이었다니. 야, 쟤네 대장인 코르테스가 돌아오면 한 번에 덮쳐서 다 죽여버리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아즈텍인들은 코르테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어디론가 꽁꽁 숨어서 코르테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코르테스군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위풍당당하게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즈텍인들의 시체가 온 곳에 널려있는 걸 봅니다. 뭐야 이 시체들,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알바라도는 태어나게 저희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코르테스는 깜짝 놀라며 뭐? 아니 왜 그런 거야? 시끄러워서요. 야 이 미친 자식아, 그러면 어떡하냐?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려고. 여기 인구가 수십만이나 된단 말이야. 하지만 테노치티틀란 궁전 내부로 들어가니까 별 저항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야 다 죽였다며. 근데 뭐 반란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리 조용하냐? 그러게요. 뭐 별 생각 없나 보죠. 그런데 그 순간 곳곳에 숨어있던 수십만의 아즈텍 백성들이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르테스군에게 수만 개의 돌덩이와 화살 그리고 투창기인 아트라틀에서 발사된 창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이 찢어 죽인 놈들, 감히 황제 폐하를 감금하고 하늘같은 귀족님들을 죽여? 너희의 심장을 모조리 도려내주겠다. 전군 공격! 코르테스는 야 반란인가 보다. 알바라도 이 미친놈, 내 말이 맞잖아. 전군 전투 준비하라. 하지만 코르테스는 완벽히 포위된 뒤였습니다. 이게 테노치티틀란 지도의 모습인데요. 테노치티틀란은 물 위에 세워진 도시라서 한번 포위되면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뚫고 나가려면 수십만을 뚫고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코르테스는 망했다. 코르테스의 아즈텍 정복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지금 막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코르테스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치고 아즈텍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아즈텍 정복전쟁 1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코르테스의 아즈텍 정복전쟁 그 시작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온 코르테스와 병사들은 함정에 빠져서 아즈텍의 수만 병사들에게 포위되고 아즈텍의 궁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코르테스군의 숫자는 불과 1200명이었죠. 한 발짝만 나가도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전신 철갑으로 무장한 코르테스군이었지만 한 번에 수천 개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충격을 버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코르테스군은 궁전 안에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아즈텍 장군은 좋다. 그럼 이제 궁전에 불을 질러서 저들을 통째로 불태워버려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은 코르테스는 야, 저놈들이 우릴 불태워 죽이려고 하네? 야 대포 남았지? 그거 빨리 쏴버려. 그렇게 코르테스군은 가지고 온 대포로 아즈텍군이 불을 놓으러 오는 족족 쏴버립니다. 아즈텍군은 불을 놓을 수 없게 되자 아이 저놈들이 괴상한 걸 쏴대니 접근할 수가 없네. 그렇다면 저놈들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자. 그래서 궁전의 통로를 모조리 막아버려서 코르테스군이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여 굶겨 죽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코르테스군에서는 배고픔을 호소하는 군사들이 속출합니다. 코르테스는 큰일이다. 이대로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거야.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코르테스의 부하는 대장님, 우리에게는 포로로 잡아놓은 아즈텍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우리를 살려보내달라고 협상을 하시죠. 코르테스는 아 그래, 얘네는 황제 말 엄청 잘 들으니까 황제를 풀어주면 우리도 풀어주겠지. 그래서 코르테스는 그 말을 받아들여 황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궁전을 포위한 아즈텍 병사들은 황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황제를 본 아즈텍군은 저 무능한 황제 같은 저 따위 놈들한테 포로로 잡혀있는 꼴이라니, 너 같은 황제는 필요 없다. 차라리 죽어라 하고 수만 명이 일제히 황제에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것에 맞은 황제 몬테수마 2세는 사망하고 말죠. 그걸 본 코르테스는 뭐야, 이놈들이 자기 황제를 죽이네. 제기랄, 그럼 어쩌나. 야, 일단 뺏어갔던 황금 다 돌려줄 테니까 우리 살려보내달라고 협상 좀 해봐. 하지만 아즈텍군에게 협상 제안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즈텍군은 싸움만을 고집했죠. 결국 코르테스군은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을 일일이 다 죽일 수는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아즈텍군을 물리치는 방법은 사기를 꺾어서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는 저놈들의 사기를 꺾으려면 쟤네가 신성하게 여기는 사원 하나를 우리가 점령해버려야 한다. 여기서 제일 큰 사원이 뭐냐? 코르테스의 부하는 예 대장님, 요피코 사원이라는 곳입니다. 다행히 그곳은 이 궁전과 연결되어 있으니 비밀 통로로 가면 저들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가서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코르테스는 요피코 사원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해버립니다. 그곳을 점령한 코르테스는 야 이것들아 이거 봐라. 너네 가장 신성한 사원이 점령됐어. 니들의 정신이 담긴 건축물이 파괴되었단 말이다. 어때? 사기가 확 떨어지지? 아즈텍군은 그런데 진짜로 사기가 떨어졌는지 야 너네가 사원까지 점령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그럼 사원에서 물러가. 그러면 곱게 보내줄게. 그리고 코르테스는 안심하고 사원에서 병사들을 물리고 빠져나갈 채비를 하죠. 그래서 코르테스군은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뻐서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최대한 많은 황금을 가져가기 위해 몸 안에 온갖 황금을 쑤셔박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즈텍군이 총공격을 해옵니다. 코르테스는 당황합니다. 뭐야 우리 곱게 보내준다며? 야 우리 황제까지 죽였어. 근데 니들을 못 죽이겠냐? 멍청한 것들 니네 속았어. 자 총 공격해라. 아즈텍군은 사실 코르테스군을 안심시킨 뒤 치기 위해서 보내준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군은 서둘러 도망치죠. 그런데 탐욕이 많던 코르테스군은 몸에 있던 황금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전신 철갑옷을 입었던 코르테스군이었는데 황금까지 넣었으니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황금을 많이 쑤셔 넣었던 사람 순서대로 아즈텍군에게 따라잡혀 생포됩니다. 야 잡은 얘들은 다 끌고 가. 모조리 심장을 도려내버리자. 아즈텍군은 잡은 코르테스군을 죽이지는 않고 심장을 도려내 죽이기 위해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머지 잡히지 않은 코르테스군에게는 정말 다행인 일이었는데요. 잡힌 코르테스군을 끌고 가는 시간 동안 도망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었죠. 잡히지 않은 코르테스군은 휴 저놈들이 다행히 복수심 때문에 잡으면 끌고 가는군. 덕분에 시간을 좀 벌었어. 그렇게 나머지 코르테스군은 계속 도망칩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테노치티트란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군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강이었습니다. 사실 강이 그렇게 깊거나 물살이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영하면 건너갈 수는 있었는데요. 문제는 황금을 몸 안에 잔뜩 쑤셔박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기랄, 황금 때문에 수영하려 했다가는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 죽을 텐데 그렇다고 황금을 버릴 수는 없고. 야, 다리 없나 찾아보자. 하지만 다리는 이미 아즈텍군이 얼마 전 끊어놓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군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질질 끌렸고 이때 아즈텍군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아이 멍청이들, 황금 때문에 강도 못 건너고 있네. 야, 다 잡아 죽여라. 그렇게 수많은 아즈텍군은 코르테스군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당황한 코르테스군은 일단 살고 보자 해서 강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연히 가라앉아서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앉은 시체들이 하도 많아져서 그 시체를 밟고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는 야 시체 덕분에 다리가 만들어졌다. 얘네 밟고 건너가자. 일단 살고 봐야지. 그렇게 코르테스는 시체를 밟고 다리를 건넙니다. 그런데 코르테스가 건너고 나서 코르테스의 부하인 알바라도 부대장이 건널 때가 되니까 물살이 갑자기 세져서 시체들이 다 떠밀려 갑니다. 그래서 알바라도는 못 건너가게 되죠. 그걸 본 아즈텍 병사들은 저놈이 알바라도다. 저놈이 저번에 우리 귀족님들 학살한 주범이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알바라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죠. 그런데 그때 알바라도는 긴 창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알바라도는 이걸로 높이뛰기 해서 건너가야겠다. 제발 되라. 그리고 창을 꽂고 장대 높이뛰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공합니다. 무려 9m를 장대 높이뛰기로 뛰어서 건너간 건데요. 현재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6m 정도 되는데 9m나 뛴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일화는 아직도 유명해서 지금도 멕시코에 가면 알바라도가 장대 높이뛰기를 했던 장소를 알바라도의 도약대라고 해서 멕시코시티의 명물이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간 코르테스군은 간신히 테노치티트란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는데요. 1200명이던 코르테스군은 겨우 5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코르테스군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아즈텍군이 카누를 만들어 타고 코르테스군을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코르테스군이 오툼바 평원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4만의 아즈텍군이 500명의 코르테스군을 따라잡고 포위합니다. 코르테스는 우린 죽었다. 코르테스는 이제는 정말 살아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는 죽을 위기가 되어서 미쳐버렸는지 갑자기 해괴한 명령을 합니다. 야, 말 있지? 말 가져와봐. 말을 타고 저놈들한테 돌격한다. 너도 나 따라와. 부하는 얘 뭐라고요? 저놈들한테 기마 돌격을 한다고요? 미쳤어요? 저희한테 말은 23필밖에 없다고요. 23필이나 있어? 잘됐네. 입 다물고 내 명령 들어. 그렇게 코르테스는 부하들과 함께 23필의 말에 나눠 타고 4만의 아즈텍군에게 돌격합니다. 코르테스의 부하들은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돌격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처음 봤던 아즈텍인들은 말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자 혼비백산에서 일제히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코르테스의 기병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아즈텍의 대장급 장수들이 있는 곳까지 돌격합니다. 그리고 깃털로 제일 화려하게 치장된 사람에게 일제히 돌격해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아즈텍군의 총사령관 시우아 코아틀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 죽자 아즈텍군은 "뭐야, 총사령관님이 돌아가셨다. 일단 도망가자." 하고 일제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즈텍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처럼 대장이 죽으면 도망가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총사령관이 죽자 도망간 것이죠. 코르테스군은 옳았구나 싶어서 그들을 추격해 무려 2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툼바 전투입니다. 코르테스의 미친 행동이 오히려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준 황당한 전투로 꼽히는 전투 중 하나이죠. 오툼바 전투 이후 큰 손실을 입은 아즈텍군은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했고 코르테스군은 도망치는 데 성공하여 배를 타고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코르테스는 "이 야만족 놈들에게 몇백씩이나 죽다니, 내 당장 폐하께 함대를 요청해서 저놈들을 모조리 박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함대 증원을 요청하는데요. 비록 배를 훔쳐타고 달아난 코르테스였지만 국왕은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 죄를 눈감아주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함대를 줘서 아메리카를 정복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코르테스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끌고 다시 와서 대포와 총을 앞세워 아즈텍을 포함한 중앙아메리카를 모조리 점령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아까 강에 빠져 죽은 코르테스군의 시체들이 아메리카의 천연두를 퍼뜨리는 바람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90% 이상이 죽게 되죠. 코르테스는 그렇게 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피사로라는 사람이 잉카까지 정복하여 스페인 제국은 거의 전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명명하고 스페인 제국에 편입시키죠. 아즈텍을 정복한 코르테스는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위대한 정복자이지만 아메리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흉악한 학살자라고 불리죠. 아무튼 그는 지금 아즈텍 제국의 정복자라고 현재 역사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르테스의 아즈텍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